그 인과시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통사면, 우리나라에 이제 교통사면에 관한 그 연구예요. 왜냐하면 교재에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우리나라의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라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통건수 발생 건수는 이렇게 어떤 파동을 보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자동차가 계속 늘거나 또는 운전면허 소유자가 계속 늘거나 그러면 증가할 거고 아니면 교통 간섭이 굉장히 심하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둘 중 어떤 하나겠는데 이렇게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이렇게 연 단위로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보인다. 1998년에는 23만 건의 교통사고가 났는데 2000년에는 29만 건이 났습니다. 근데 29만 건이었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02년에는 다시 23만 건으로 줄었어요. 왜 저럴까? 근데 이게 교통사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교통사고가 일어나다가 교통사고가 계속 줄죠. 주는 이유는 또는 여기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 계속 늘다가 또 갑자기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게 되죠. 그죠?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서서히 줄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교통사고를 치는 미꾸라지들이 면허를 박탈당해서 도로에서 떠나면 이렇게 교통사고가 줄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면을 통해서 갖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늡니다. 늘다가 다시 자기 버릇 못 치죠. 개 못 치죠. 그러다 계속 사고 치고 다니면 또 뭐예요? 면허를 박탈당하니까 다시 교통사고 발생. 희한하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저런데 정치적 선심 때문에 참여를 해놓으면 우리가 교통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드립니까? 그죠? 안전시설, 교통경찰, 보험, 그죠? 만약에 교통사고가 준다면 내가 내는 보험료 반쯤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구조를 이제 인과적으로 그린 게 이겁니다. 교통법규 위반자가 사고를 내서 정지를 당하고 그러다가 사면자수가 늘면 다시 정치적으로 사면을 통해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고 그러다 그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사고를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과적으로 그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죠? 음의 피드백, 양의 피드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피드백 구조들이 존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연결 관계들이 있죠.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다음 또 인과지도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교통사면과 관련된 문제 구조를 인과지도로 있고 여기에는 문제를 표현해주는 음의 피드백 루트가 있고 양의 피드백 루트. 아까 음의 피드백 루트와 양의 피드백 루트의 특성을 얘기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양의 피드백 루트가 어떤 특성을 있는 이제 그런 특성들에 인해서 이제 교통 사면과 사고 발생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십시오. 요 인과지도를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여기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는 갖다 내면 커즈 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커즈 툴이. 교통사고 예를 들면 운전면허 정지다. 그러면 운전면허 정지
취소와 관련돼서 이렇게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 그걸 중심으로 커즈 트리가 나타납니다. 아까 인과 이거는 교통사고 성인자 수를 중심으로 요거를 중심으로 어떤 변수들이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요거는 또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도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뉴스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면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 재취득은 할 수 있지만 운전자의 도덕 적혀있고 내일 또 사면 받을 텐데 그리고 또 사고 치고 다닌다는 거죠.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어요. 뒤에 커스 트리하고 뉴스 트리하고 분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툴은 여기 있는 툴은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 피드백 루프가 어떤 게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기에 존재하는 피드백 루프들이 이렇게 나와요. 어떤 피드백, 그죠? 룩 넘버 8. 피드백 루프 8번째 피드백 루프고, 랭스는 9개 변수를 이루어요. 9개 변수. 그래서 피드백 구조들이 어떤 것으로 이 문제들이 구성이 되는지. 물론 이 피드백 루프 중에서 더미넌트한 피드백 루프가 있을 거고,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피드백 루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찾아내요. 만약에 이게 어떤 의학적인 거다. 혈압, 체지방, 그죠? 당뇨, 여러 가지 우리 질병과 관련된 병들이 막 얽혀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량, 식사량,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질병과 관련된 피드백 구조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중요한 커즈 트리나 뉴스 트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미래의 변화나 미래 예측과 관련된 변수들이라면 그 변수들이 어떻게 그죠?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하는지를 그래서 이 어떤 변수가 더미넌트한 피드백 루프냐라는 건 이제 또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수준에서 라이팅을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프를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그 시뮬레이션 결과에 연결된 고리들을 그래프들을 보면 이게 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는 되면 당뇨가 심해진다면 체중이 증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래서 인과지도 분석에서는 유럽, 세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델링입니다. 그러면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인과지도를 그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DSS 버전입니다. 다시 PLE 버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변수 이 변수는 모델링 그린 거를요 지금 이제 컴퓨터로 바꿔가지고요 아까 컴퓨터가 안 돼서 요거는 이제 변수들을 이렇게 선택할 때 이걸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묶여있으면 얘네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선택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선택하면 이제 풀려서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변수가 있어요. 요 변수, 섀도우 베리어블이라고 되어 있죠. 인과지도를 그릴 때 이 섀도우 베리어블은 뭐냐면, 이게 연결선을 그릴 때 여기서 만약에 여기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복잡할 경우에는, 그림이 안 좋아서 다시. 뭐, PL이나 뭐 DSS나 뭐 같은 거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섀도우 베리어블을 만듭니다. 그래서 근데 벤심에서는 똑같은 변수명을 쓰면 에러가 나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투자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 제가 임의대로 한번 연결시켜볼게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또 투자라는 변수명을 쓰면은요, 에러가 나요. 그죠? 베리어블 투자 얼레디. 그러니까 변수명을 같은 거를 한 화면에서 동시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섀도우 베리어, 그림자 변수를 써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거. 얘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아니면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섀도우 베리어를 씁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다 갖다 놓고 이거를 누른 다음에 여기 섀도우 베리어거든요. 이걸 놓고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면 여기 섀도우 베리어로 만들려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기 투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투자가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입력시키면 뭐야? 얘가 이렇게 오거나 섀도우 베리어를 이렇게 연결하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과지도를 그릴 때보다는 저 섀도우 베리어블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 때 있습니다. 인과지도는 좀 복잡하게 상관없는데, 이게 가계층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 때는 이게 다른 화면에서도 또 연결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섀도우 베리어블을 써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섀도우 베리어블 의미 아시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지우면요, 얘 지우면 가치 없어져요. 가치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과지도 그리는 건 이제 다 됐죠. 그죠? 복잡하고 복잡하지 않은 거는 뭐 문제에 따라서 다른 거고,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하나도 어려운 게. 어떻게 잘 배치를 해서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 것만 있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페이퍼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 하나씩 이제 해석을 해서 중요한 변수. 타겟 베리어블가 제일 중요한 변수. 그러면 뭐 기업의 경영 분석이라 그러면 재무 상태라든가, 뭐 세일즈, 시장 정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피드백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질병에 관한 거라면 면역체계라든지 내부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과지도를 그렸으면 뭘 해야 되죠? 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델링을 해야 돼요. 모델링을 만들려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요. 자,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려면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인과지도 분석이 잘 돼야 되죠. 물론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인과지도를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뭐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좌우지간 뭔가 문제 구조에 대한 피드백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모델링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려면 일단 필요한 메뉴들이 그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는
이제 모델을 만드는 단계 전이에요. 모델을 만들려면 여기에 파일에 가서 뉴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뉴 모델을 만들면 여기 보면 이니셜 타임, 파이널 타임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화면 자체를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이제 모델링 아이콘들이 들어왔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보조 변수를 그리는 아이콘. 얘는 레벨 변수를 그리는 아이콘. 화살표. 얘는 레벨 웨이트 변수, 플로우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를 한번 예를 들어요. 인구. 인구 말고 아까 했던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다시 해보죠. 자, 아까는 인구와 지도니까 이 보조 변수만 가지고 그릴 수 있는데 지금은 모델링이니까 변수의 성격에 맞는 아이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모델을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아까 여기서 보면 얘가 레벨 변수고 얘가 레이트 변수, 플로우 변수죠. 얘는 어떤 플로우입니까? 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얘는 얘를 증가시키는 플로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증가하면 또 얘가 증가한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레벨 변수, 수준 변수부터 그려야 됩니다. 모델링을 할 때는 항상 수준 변수 먼저 그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립니다. 레벨 변수를 이렇게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글씨가 깨지면 이렇게 적당히 늘려도 됩니다. 늘리고 이렇게 넓게 할 수도 있습니다. 폰트를 제가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거를 조정하려면 항상 이 클릭해 되어 있습니다. 모양을 만들려면 항상 손. 이렇게 잠겨 있으면 절대로 못 움직입니다. 이렇게 있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레벨 변수가 만들어져 있죠. 이 레벨 변수를 중심으로 이제 들어오는 rate, inflow, 나가는 outflow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가는 건 없잖아요. 그죠? 감소시키는 건 없으니까 들어오는 rate, inflow를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건 뭡니까? rate 변수를 입력하는 아이콘입니다. 파이프죠, 파이프라인. 그래서 얘를 입력시킬 때는 항상 밖에서 시작해서 이 안으로 어디선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자. 이렇게 치면 어디선가는 모르지만 이제 이자가 들어온다. 이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수도꼭지를 많이 열면 이자가 많이 들어올 거고 적게 열면 적게 들어오는 그런 의미죠. 자, 얘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자, 또 무슨 변수가 있었죠? 보조 변수. 보조 변수는 이걸로 만듭니다. 이자율. 이자율을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얘는 화살표로 연결합니다. 자, 시스템 다이너믹스 모델에서는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레벨 변수와 웨이트 변수의 구조는 이렇게, 그죠? 항상 이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좀 보조 변수. 물론 이것들이 이제 다층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개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보면 이자가 늘고 이자율이 늘면 이자가 는다. 이자가 늘면 원리 합계가 됩니다. 그러면 원리 합계가 늘면 이자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구조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얘는 수비력 돼 있는데 지금 얘가 여기가 늘리고 얘가 여기 늘리고. 그럼 얘가 늘어나면 또 얘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 피드백 구조를 또 그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레벨 변수에서 레이트 변수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고 얘가 열을 돼요. 그죠? 이게 아주 심플한 스타플로우 다이어그램, 즉 시뮬레이션 모델입니다. 그림으로는 모델을 다 그렸죠. 그죠? 물론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여기 선택한 다음에 안에서 또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면 이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인출을 하면 돌이 빠져나가겠죠. 그죠? 여기까지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박스 안에서 나가고 밖에서 박스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야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죠. 이게 마우스가 없는 노트북은 좀 손 하기 그렇거든요. 다 되셨죠? 네. 예. 아, 이거 그림 그릴 때요. 항상 콕 찍고 마우스를 띄고 위치에 가서 콕. 콕 찍은 상태에서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손을 띄고 가야 됩니다. 다 아시는데 그걸 좀 참고하시면 돼요. 그냥 항상 콕 찍고 가는 겁니다. 콕 찍고 손 띄고 가서 콕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걸 볼게요. 그럼 이제 모델링의 구조는 만들어진 거예요. 구조. 즉 피드백 구조와 관련된 변수들의 연결 관계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거를 인식을 한 거예요. 이 구조를 수리적으로 얘가 기본적인 것들은 다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여기를 증가시키면 들어온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죠?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다. 그러면 이퀘이션을 넣어야 되죠. 그죠? 이게 실제 돌아가게 하려면 이퀘이션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기 마이크로 X제곱 요게 이퀘이션을 넣는 함수입니다. 이걸 꼭 누르면 자, 검게 돼 있죠. 그죠? 검게 돼 있다는 얘기는 수식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수식이 안 들어갔다.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항상 이퀘이션이 들어가야 돌아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퀘이션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검게 된 상태에서 꼭 이퀘이션을 집어넣어야 될 까만 것들을 콕 누르면 이퀘이션 박스가 됩니다. 이퀘이션 박스가 됩니다. 이퀘이션 박스를 보면 그 변수에 해당되는 수식을 넣은 거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 잔고에 대한 수식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보면 여기 editing equation for 원리합계 잔고 그죠? 맨 위에 뜨죠? 즉 잔고의 이퀘이션을 입력하는 화면. 그러면 항상 원리합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리합계는 뭐의 합치냐면 인테그랄 이자는 증가시키고 인수는 감소시킨다. 자, 그러면 뭐만 있습니다. 저기서 시뮬레이션이 되려면 저 구조는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항상 시뮬레이션이 초기값. 초기값이 이게 뭐 만원에서 시작하는지 100만원에서 시작하는지 그죠? 뭐 시장 점유율이 1%에서 시작하는지 뭐 인구가 10만 명인지 뭔가 초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초기치가 없는 게 없어요. 물론 뭐 제로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항상 시뮬레이션이 되려면 초기값을 항상 집어넣어야 됩니다. 초기값이 없으면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초기값을 0으로 넣어도 돼요. 돈이 한 푼도 없으면 0이 되는 거죠. 그죠? 적금을 하면 돈이 얼마? 그때부터 또 이자가 생길 수 있죠. 이게 마우스가 잘 안 되는 거죠. 적당히 이유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초기값을 넣어줘야 돼요. 초기값 한 100만 원 넣어주십시오. 100만 원. 여기 넣을 때 마우스를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1,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넣는 게 정확합니다. 타입으로 넣으면 좀 에러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화면상에서 이렇게 넣으면 초기값 100만 원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이제 100만 원에서 이자가 얼마나 늘고 인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닛이 있습니다. 유닛은 이게 돈이다. 또는 이게 뭐 한 달에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닛을 넣을 수 있는데 유닛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유닛을 변수와 변수 간의 어떤 전환 관계가 꼭 필요한데 그렇다면 뭐 100명이 일하면 생산액이 얼마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서 생산량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유닛들 간의 어떤 논리적인 연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다 넣어주면 좋고 일일이다 넣어줄 수 없으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의미가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닛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멘트는 뭐 이렇게 이렇게 은행에 입금한 적금에 소비 설명이 넣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다시 수정하려면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커멘트는 아무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기가 그 변수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니까요. 해설을 쓰는 거니까. 그러면 오케이 됐죠. 그러면 또 이자율 한번 넣어볼까요? 이자율은 뭐 상수니까 그죠? 이자율은 상수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넣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 5%면 0.05. 그 유닛에서 뭐 퍼센트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 이자율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설명을. 그럼 여기에 사라졌죠. 그 다음에 이자는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다시 이자를 클릭하면 박스가 열립니다. 이자는 여기 자, 요 경우에는 이제 이자는 여기 항상 보면 뭐예요? 베리어블에 관련된 변수들이 있습니다. 항상 여기에 나와 있는 변수들을 쓰고 여기에 있는 변수들이 하나로 누락이 되면 모델은 에러가 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자는 원리 합계 곱하기 이자율이잖아요. 그죠? 지금 잔고가 얼마 있고 거기에 이자가 얼마 있고 이자율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원리 합계를 클릭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를 눌러야 되겠죠. 그죠? 곱하기 클릭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자율 이렇게 하면 이자율 이렇게 됐죠? 입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출. 인출은 누르면 인출은 어떤 변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10,000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10,000원이면 10,000원이 내 시뮬레이션 단위로 빠져나가는. 자, 물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인출액이라는 변수를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그죠? 다시 놓으면 얘를 연간 인출액을 10,000원이라고 넣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를 뭐예요? 얘를 10,000원을 지우고 연간 인출액으로 넣으면 연간 인출액 1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10,000원이 일리 들어가서 얘가 10,000원만큼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왜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해서 보여드리냐면요. 하나는 피드백이 돼 있죠. 그죠? 피드백이 돼 있죠. 요건 피드백이 된 겁니다. 그죠? 요건 어떻게 됩니까? 피드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얘는 얘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값이지만 얘는 뭐야? 항상 같은 값이 빠져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보십시오. 연간 불입금이다. 즉 원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매년 동일한 금액을 넣는다. 예를 들면 뭐 기금을 동일한 액수를 받는다. 그죠? 매년 무슨 뭐 정부로부터 10억씩 기금을 받는다. 그죠? 그럼 그 10억이 계속 들어오고 빠져나와. 이자라든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부가 달라지죠. 이게 무슨 뭐 투자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또 뭐 은행에 고정된 이자일 수도 있고 이게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다니는지 달라질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렇게 놓고 여기는 $500,000. 그럼 이것도 바뀌어야 되죠. 하나 들어왔으니까. 얘는 뭐예요? 항상 지금 없잖아요. 그죠? 아까 플로우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레벨에서는 지금 빠져있죠. 그죠?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아까 들어오는 거니까 항상 플러스를 치고 플러스를 넣고 연간 불입액 이렇게 하면 그죠? 두 개는 플러스고 하나는 빠져나갑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럼 이퀘이션이 다 됐습니다. 모델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 피드백이 안 되는 값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또 뭐예요? 인출을 피드백 구조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얘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죠? 얘를 뭐예요? 여기에 비례해서 밑으로 빼내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정액을 빼가는 게 아니라 잔고가 얼마냐에 따라서 연 잔고에 항상 20%를 사후 기금을 쓴다. 이러면 여기가 20%가 되고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 잘해요. 내가 만드는 모델이 피드백 구조가 이게 피드백이 되느냐 아니면 피드백이 안 되는 구조예요. 이게 다 편의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이걸 다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자, 일단 이퀘이션을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죠. 그죠? 그럼 시뮬레이션 돌리려면 얼마 동안 돌릴 거냐? 출발 시점은 어디냐? 종료는 어느 시점이냐? 그죠? 뭐 소고기 파동이라 그럼 이게 언제부터 소고기 파동이냐?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모델에 세팅을 들어갑니다. 모델에 세팅이 있어요. 세팅을 누르면 아까 처음에 세팅이 있죠. 그래서 이니셜 타임은 0으로 놓고 파이널 타임을 뭐 50을 넣을 수도 있고 10을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0을 넣고 10을 넣었다. 그러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까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간적인 거와 관련돼. 그러면 2012년을 넣고 2021년을 넣으면 10년 동안 시뮬레이션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0은 내가 2012년이다 이렇게 내가 인식하고 있고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되고 그걸 또 정확하게 하려면 시뮬레이션 타임은 2012년으로 넣고 파이널 타임을 정해요. 그렇다면 0에서 50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0을 1, 2로 놓고 파이널 타임을 예를 들어서 50, 한 30년 해보시죠. 20, 4, 네. 그죠? 이거 30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닛 4 타임. 유닛 4 타임은 2호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유닛 4 타임은 뭐냐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 시간 단위예요. 만약에 전염병이, 앞으로 눈병이 확산이 된다. 그러면 그건 어떤 시간 단위로 시뮬레이션하고 관찰을 해요? 적합할까요? 1년 단위? 1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는데 너무 길지. 한 달? 그것도 길죠. 그러면 앞으로 눈병은 뭐 주 단위나 또는 뭐 1 단위로 뭐 해야 되겠죠. 또는 이런 거 있습니다. 효모가 증가한다. 효모가 발효가 돼서 증가한다. 그건 어떤 단위로 체크해요? 그건 시간이나 분 단위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매출액 뭐 이런 것도 연 단위로 해야 되겠죠. 그죠? 보통 뭐 연 단위 이상은 잘 안 쓰죠. 우리가. 그래서 연이냐 월이냐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떤 박물관에 관람객 연 단위로 하는 것도 그럼 또 월 단위로 하는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자기는 어떤 그 문제를 잘 분석할 수 있는 단위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유닛 포션. 그래서 타임 유닛을 적당히 해주고 그 다음에 타임 스텝은 이게 뭐냐면요. 아까 유닛이 2호잖아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그냥 2호 1로 넣으면 2호 매년 단위로 나갈 거고 시뮬레이션은 0. 타임 스텝을 0.25로 하면 뭐야? 1년치를 4번 그러니까 분기별로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럼 그거를 뭐 0.2로 하면 또 5분의 1을 끊어서 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이제 2호로 건너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값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케이 다 했으면 이제 오케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팅이 다 된 거예요. 그죠? 모델을 체크합니다. 체크 모델이 있어 오케이 문제 없어요. 그죠? 여기서 모델에서 모델 체크할 수 있으니까 체크 모델 유닛 뭐 넣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닛의 혼돈이 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계량 공학적인 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다 넣어줘야 돼요. 복잡한 핵 발전소의 메인터넌스과 관련된 것들이나 운영과 관련된 것들은 이게 다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넣어줘야 돼요. 정확하게.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넣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시뮬레이션 돌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계속 반복해서 돌리잖아요. 그러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항상 컴퓨터가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장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넣어주지 않으면 얘가 그걸 어디다가 첫 번째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어디다가 저장할까? 이 네임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셋이 있어요. 큐런트가 되면 현재 값이 큐런트로 그냥 시뮬레이션 결과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시뮬레이션 돌리면 어떻게 되죠? 또 같은 값에다가 오버라이트 되겠죠. 그냥 그 전에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세트 네임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 결과 1이다. 그래서 S1. 그래서 S1. 뭐 여러분들이 넣은 대로 하면 얼마든지 뭐 변형해서 할 수 있어요. S1이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돌리면 돌렸어요. 실행은 요 달리기. 그러면 실행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실행이 된 결과를 어떻게 보냐? 자, 이 값의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 값을 선택을 하고 요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를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2012년에 100만 원을 100억을 넣고 50억을 매는 받고 인출해서 얼마를 쓰고 2040년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죠. 자, 그러면 얘를 보고 싶다. 그럼 얘는 뭐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거죠. 그죠? 정액이죠, 얘는. 그러니까 정액 나눠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도 정액으로 나오겠죠, 그죠? 50만 원씩 되고.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는 뭐냐면요. 요건 두 개가 돼 있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요. 카와스 인과관계가 관련된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원리 합계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뭐예요? 원리 합계가 왜 변했는지 그 변하게 된 결정적인 변수들이 여기 나왔죠, 그죠? 다 영향을 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원리 합계는 얘 이자하고 적, 그죠? 그러니까 이자에 의해서 이자가 변하는 패턴이랑 같잖아요, 그죠? 결국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는 이해하는 거죠, 그죠? 계속 고정 봅시다. 그래서 요 커즈 스트립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얘는 뭐냐면요, 이 값에 해당되는 시뮬레이션 값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시간대를 쭉 나오는 거죠. 그 값이 얼마나 야, 저거는 다 아시죠? 명의 목표 구하는 거.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자율을 높여보자. 그러면 이자율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이퀘이션으로 들어가서, 그죠? 얘를 바꿔주면 되죠. 얘로 들어가서 0.5로 어떻게? 0.8로 바꿔주고 싶어요. 0.8. 그리고 OK. 그리고 OK 되셨으면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 오버라이팅이 나오죠? 그때 아니요 그러면 얘를 입력시켜주면 되고 A1인데 A2로 S2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요게 S2로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돼요. 시뮬레이션 돌리기 전에 저기를 S2로 하고 해도 되고 돌린 다음에 오버라이트 할 거냐 그러면 아니요 하고 S2로 넣어주면 데이터 셋에 S2라는 데이터 셋에 두 번째 시뮬레이션 값, 즉 이자율을 0.8%로 한 시뮬레이션 값이 저장된다.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원리 합계가 그러면 어떻게 장부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기름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죠. 하나는 S1이고 처음에 돌렸던 거고 두 번째는 S2, 즉 이자율을 0.5에서 0.8로 뛰면 이렇게 값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모델이다. 운동 강도를 A타입에서 B타입, A타입의 칼로리 소모량은 뭐 20%, B타입은 30% 이렇게 변수를 바꿔가면서 그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 하면 그때 뭐 혈당치라든가 뭐 비만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변화가 나오죠. 그래서 벤심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 지금 이제 이 시뮬레이션 그 즉시에서 이 값을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도 다 이렇게 두 개로 나옵니다. 저는 S1, S2 두 개로 나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중요한 또 아이콘이 뭐냐면 컨트롤 패널입니다. 이 컨트롤 패널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관리하는 그 아이콘입니다. 메뉴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 그러면 시뮬레이션 값들을 어떤 걸 보여줄 거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그거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 이거 두 개가 있죠. S1, S2가 있죠. 그죠? 데이터셋 두 개가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40도를 걸 바꿔가지고요. 얘를 1%
0.1로 하고요. 오케이 한 다음에 얘를 S2로 하고요. S3로 하고요. 자,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러면 얘가 몇 개가 나올 거야 또? 3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자,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다 컨트롤 패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만약에 S1은 의미가 없다. S1은 의미가 없다. 만약 S2가 의미가 없다. 2를 빼버립니다. 여기서 2를 보내요. 그리고 얘는, 그러면, 클로즈 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보면 어떻게 해요? 아까는 3개가 나왔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S2 데이터셋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S1하고 S2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 아웃풋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거를 이제 이 컨트롤 패널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여기는 같은 변수의 시뮬레이션의 차이에 따른 값만 보여주잖아요. 그죠? 다른 변수들을 비교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원리합계 2자, 뭐 이런 변수들을 동시에 한 화면에 보여주려면 이거는 한 변수가 S1, S2 시뮬레이션 결과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컨트롤 패널에 들어가서 변수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에서 new 새로운 그래프를 만든다. new를 하고 자 그래프 이름 넣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기분 나머지는 뭐 출금 이렇게 조절하면 되고 안 조절하면 자랑 불편증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원리합계 이렇게 또 이자 이렇게 또 세 번째는 이자율 뭐 영감 부리기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은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고 다른 거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셋 아까 얼마였죠? S1 아까 데이터셋 S1으로 지정했잖아요. S1 그죠? 또 원래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구해야 되겠죠. 뭐. 요거는 얘는 S2 얘는 뭐 S1 그러면 그래프가 phân명되니까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S1 얘도 S1 데이터셋은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라벨도 어떤 모양으로 할 거예요? 라인 두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라인 두께를 뭐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번호를 됐죠? 오케이. 체크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프를 볼 때는 여기 디스플레이 그러면 이렇게 아까 세 가지 정도 그래프가 이게 워낙 값이 커서 이렇게 뭐 짝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가 달려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혈당량의 변화, 체중의 변화, 체지방의 변화 이걸 한꺼번에 쫙 펼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컨트롤 패널에 모디파이도 가능합니다. 모디파이 누르면 아까 했던 거를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디파이 하면 아까 글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뭐 두께를 조정하거나 변수를 뭐 조정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스케일도 바꿀 수 있고 그런 건 뭐 다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그러면 시뮬레이션 결과는요 이거 이건 있잖아요.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디트 해가지고 카피 해가지고 아래 한글이나 뭐 이런데 얼마든지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결과가 금방 이렇게 한글이나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
정말 이거 하려면 저희 학생들 이거 제가 저희 학교에서 좀더 가르치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4주차 정도 가야 이게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뭐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문제니까 빨리 했고요. 제가 왜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내용들을 안 하고 직접 했냐면 그거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시간이 걸려가지고 직접 실수를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내용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진짜 이제 돌릴 수 있는 데까지 돌렸으니까 계속 해보시고 그 시뮬레이션 한 것들 보면 제가 이건 뭐냐면요 제가 만든 모델인데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만났어요. 왜냐면 이런 거 그리는 거 금방 하시죠, 그죠? 이거 그대로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요거는 여기서 일일이 들어간 거예요. 레벨 벨트에서 레벨 벨트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런 구조도 될 수 있고요. 다시 어떤 구조도 가능하냐면요, 이런 구조도 가능합니다. 어떤 구조입니까? 이거는 다시 일 갔다가 다시 일 갔죠. 즉 건강한 사람이 전염병이 걸려서 전염병이 됐고 전염병이 된 사람이 치료를 받아서 다시 건강한 사람이 된 이런 것까지도 가능해요. 구조가. 그 다음에 여러 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구조도 가능하냐면요. 이런 구조도 나와요. 이렇게. 우리 인구 코어트 모형 보면 0세에서 9세, 10세, 11세에서 20세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인구 여기서 여기까지 생존율, 그죠? 생존율 하면 10세에서 이 인구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생존율. 이렇게 쭉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됐어요. 상륙되면서 하륙적으로 공격할 이렇게 레벨이 여러 개 연결되면 어떤 특성이 나타나겠어요? 딜레이, 지연. 그죠? 지연이 되는 거죠.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여기를 거쳐서 상륙되면서 하륙까지 이렇게 거쳐가면 지연이 됩니다. 유통경로가 복잡하면 뭐예요? 지연이 됩니다. 그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이 값이. 저런 구조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는 얼마든지 문제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말들이요. 아까 모델링에서 보면 여기 이퀘이션에서 예를 들면 여기 베리어블 즉 주어진 변수를 가지고 이퀘이션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거 플러스 여기 보면 펑션이 있어요. 즉 아까 시간 지연, 뭐 재무함수들, 맥스, 미니멈, 펄스, 사인, 그죠? 스텝 얼마든지 막 절대값 여기 뭐 재무함수들도 다 있습니다. 이건 이제 PM이라 좀 뭐한데 DSS 도면에서는 뭐 확률적인 확률 분포나 이런 것들이 집어넣어서 쓰는 최대 최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에 보면 논리 if then 함수까지 if A가 100보다 크면 then 그때 어떤 값을 가져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아가다가 어떤 값이 초과를 했다 그러면 그게 맥시멈이다 그러면 then 어떤 값을 취하고 그래서 if then else 어떤 값이 뭐보다 가까워 커지면 어떤 값을 취하고 이런 것들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것들도 재무적인 것들도 다 인도의 무아파트라는 그 IIT 교수는 그 양반은 그 선형 구조 있잖아요. OR에서 그죠? 그거를 시스템 다이너스 모델로 최적화하는 건데도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시스템 다이너스 그 모델로 시뮬레이션 모델로 못한 단 그냥 모델과의 능력의 차이 수학적으로 있는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데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고급 함수나 고급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배울 테니까 오늘 한번 가셔가지고 이거 한번 반복하면 사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왜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게 고통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고 아마 그 아까 제가 처음 첫 장에 시스템 다이너스 애플리케이션 저널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응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툴들이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제가 전자통신연구원의 그 기술경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술경제 연구에 박사들이 다 계량경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시스템 다이너스, 김도환 교수님하고 시스템 다이너스 막 비판하는 거예요. 니네 막 조작한 거 아니냐, 범죄, 일단 뭐 안식계획 값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서 정답을 했죠. 나중에 한 5년 지났는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연구 문제,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연구 문제들을 계량 경제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값도 없는 거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되겠어요? 데이터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찾아왔어요.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뭐 우리나라 초고속 정보통신망 들어오면 어떻게 확산돼서 관련된 연구자들이 토론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확산이라든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인터넷 확산이라는 게 제일 세계에서 제일 빨리. 계량경제 모델에 확 박혀 있으면 못하죠. 데이터 없는데 어떻게 이거 말이 안 되는 연구라고 비판을 하고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SD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서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의학 쪽에서 이 시스템 다이너미스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게 그 어떤 질병이라든가 인체의 어떤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의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구조적으로 다이어트 모델 그래서 그 대사 모델을 오늘 강의 영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강의가 있으니까요.